2020 고1 9월 모의고사인데 이 기술 지문을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술 지문 뭐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이해가 안 갈 때는 읽기의 속도를 조금 늦춰서 천천히 끊어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 네, 그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기술 지문의 내용이 한 번 읽을 때 머릿속에 빠바박 인식이 안 된다.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주눅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체크하도록 합시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 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PU는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주 기억 장치는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이런 대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CPU가 중앙 처리 장치인데 얘가 주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구나. 정도.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캐시 기억 장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 또는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 장치로서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다. 이런 캐시 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복사해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캐싱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처음에 CPU라는 게 있고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주기억 장치로부터 CPU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려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U 내 혹은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걸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넣어놨다가 CPU가 여기 있는 정보 혹은 데이터를 갖다 쓰도록 하는 거구나. 네, 이게 여기서 캐시 기억 장치의 핵심 원리였던 것 같아요. 32번 문제. 캐시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단 용량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게 참조의 지역성인데 이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대요. 시간적 지역성은 CPU가 한 번 사용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번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하고 공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한다. 아무튼 이 둘 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32번에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4번에 시간적 지역성은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간적 지역성이었죠. 네, 2번에 대한 근거는 이 문단의 2번 선지에 있고요. 3번의 근거죠. 그 다음에 4번의 근거는 공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이라서 여기가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5번 선지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5번 선지.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아니죠.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치사하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리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구나.
기억이 안 나면 원리 순서를 한번 다시 보고 선지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변주 기억장치는 워드라는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캐시 기억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때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워드가 뭔지도 모르고 블록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일단 뭔가 좀 다르니까 주기억장치는 워드 단위라고 했고 근데 얘는 비트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캐시 기억장치는 블록 단위. 근데 이 블록 단위라는 건 워드의 집합이다. 뭐 이 정도? 몰라. 주 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하는데 캐시 기억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무튼 주 기억장치가 캐시 기억장치로 갈 때 라인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기억장치에서 캐시 기억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한대요. 왜냐면 캐시 기억장치가 지금 블록 단위니까. 캐시 기억장치의 용량은 주 기억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주 기억장치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 기억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해야 한다. 32번 문제.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록만 저장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참 짜증나는 문제죠? 네, 여기가 1번 선지에 대한 근거였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의 2의 n승계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2의 n, 워드 2의 n승계. 그리고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워드 m개. 그 다음 주기억장치의 블록 1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몰라. 주기억장치의 블록 1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주기억장치의 총 블록 개수는 k분의 2의 n승계. 그리고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그리고 캐시 기억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장치에는 총 k분의 m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묻는 문제가 뒤에 33번에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볼게요. 그냥 따라가 볼게. 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 우리 이거 방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2의 n승계라고 했어요. 워드가. 그러면 2의 n승이 지금 64개니까 n의 값은 6이죠. 그쵸? 자, 그럼 벌써 n의 값은 하나가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여기서 주기억장치의 블록. 그러면 지금 요거잖아요? 그럼 K의 값은 뭐예요? 4네요. 그쵸? 그 다음 주기억장치는 총 16개의 무엇무엇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억장치의 여기 지금 가에 들어갈 게 블록, 워드, 라인인데 16개. 블록을 한번 해볼게요. 블록을 구하는 계산식은 k분의 2의 n승계거든? 근데 k가 4고 2의 n승계는 64라서 이게 16이 나와요. 그러면 블록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각 워드는 나의 주소로 지정된다. 이제 주소로 지정되는 건 워드가 n비트라고 나왔거든? 근데 n의 값을 구했어요. n의 값이 몇이었어? 6이었잖아. 6비트지 뭐.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은 몇 개다. 라인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 k분의 m.
지금 K가 4고요. 이제 M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라며. M이 캐시 기억의 데이터 용량이 M이야. 그러면 이거의 값이, 이 16개 값이 M이겠죠. 그러면 4분의 16에서 4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 같고 좀 일단 위압감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요, 여기 있는 문단을 그냥 고지것대로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쵸?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 주소에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 기억 장치에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라인 필드는 주 기억 장치에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지정해주며, 워드 필드는 주 기억 장치의 각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준다.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직접 매핑이 있는데,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문에서 과정은 항상 중요하죠.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먼저 요청을 하면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확인을 하고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합니다. 태그의 값이 일치하면 캐시 히트.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CPU에 보내면 된대요. 그런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캐시 미스라고 한대요. 그럴 때는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 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준다. 그럼 이거 그냥 바로 이거 풀면 되거든요. 직접 매핑이에요. 자, 일단 이 과정을 판단할 때 먼저 CPU가 데이터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 캐시 기억 장치, 얘잖아. 캐시 기억 장치에서 뭘 먼저 확인하라고 했지?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하라며. 자, 그러면 CPU에서 지금 라인이 얘잖아.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비교해보래.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하래요. 태그 비교해봐. 이게 00이죠? 그런데 10이야. 지금 맞아 안 맞아? 일치하지 않아요. 캐시 미스가 일어났죠. 그래서 2번 선지. 캐시 미스가 맞고요. 그리고 요청된 주소의 10, 즉 라인을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확인한 후 태그 00이 그 라인에 태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안 맞아서 지금 캐시 미스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만약 캐시 미스가 일어났으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라인에 저장을 한대. 블록을 찾으래. 자, 그러면 지금 라인이 10이잖아요. 라인 10. 여기 있죠? 근데 얘는 태그가 00이라서 얘랑 지금 맞잖아. 얘가 지금 원하는 워드가 11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2란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2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일단 5번 선지. 데이터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블록 중에서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블루잖아. 그러니까 블루가 데이터가 그럼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근데 4번이 지금 틀린 이유가 라인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 얘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블루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2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그 다음 7번. 질문란.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회로 구조가 단순하여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록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캐시 미스가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되므로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이런 거는 떨어지다 앞에를 보면 돼요.
요 앞에를 봤을 때 그나마 앞에 있는 애가 제일 비슷한 걸 고르면 된다고요. 성능이 가장 비슷하죠. 전보다 좀 낮은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고요. 단추가 떨어진다는 정말 단추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고, 감기가 떨어지다는 병이 없어지다, 해가 떨어지다는 해가 지기 시작하다, 굵은 빗방울이 아래로 내려오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머지 2, 3, 4는 관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역관 매핑이랑 지금 직접 매핑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한대요. 얘는 밑에 줄 캐시 히트의 확률이 가장 높고, 밑에 줄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대요. 그리고 비용은 좀 높대요. 그리고 밑에 줄 주기억 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별도로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만 비교 대조하면 돼. 자, 태그 필드가 있는 거는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요. 직접 매핑도. 그러니까 1번 달리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빠른 거는 기억만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면 이게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니은은 빠른 게 아니죠. 그 다음 얘는 빠르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3번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는 니은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 라인을 지정하여 블록을 저장한다. 이게 정답인데, 얘 보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죠. 그런데 기억은 단순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니은에만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4번.